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14.5도, 익산은 14도, 김제 12.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곳에 따라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주말 낮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을 놓고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주시의 건축 행정에 허술해 행정소송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부지입니다. 조만간 248세대 규모로 아파트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는 대지 면적의 80%를 확보한 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확보된 토지 사용 권한이 80%에 못 미쳐 사업계획 승인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건 토지 사용 승낙서 때문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또 이를 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 빠져 법적 효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건설사의 대지 확보율이 80%에 못 미쳐 2016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전주시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이거는 토지 사용 승낙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안 받은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서에 넣는데 전주시청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전주시는 아파트 재개발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건설사와 날짜를 생략한 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거 효력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 아무나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날짜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에. 건설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의 옳고 그름을 좌우할 토지 사용 승낙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조만간 법원에서 판가름 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의심받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10여 장으로 많지 않은 만큼 전주시가 2016년 아파트 사업 승인 때 건설사에게 보완을 지시했더라면 사전에 갈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술한 전주시의 건축 행정이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자초해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에선 법적 효력 여부를 다투는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이 승낙서를 얻기 위해 전주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전주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전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전주시의 정보 공개 거부가 잘못됐다며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현 아파트 재개발 소송과 관련해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승인된 아파트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첨부된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건설 업체가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해도 또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의 개인이나 공개될 경우 사람들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보. 저희는 그다음에 제3자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돼요. 민원인이 전라북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등기부등본 사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전주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그 사이 석 달의 시간이 흘러 민원인만 소송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 지금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전주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 징계 사유로도 저는 충분한 게 아니겠는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행정소송을 자초한 전주시가 공개에도 무리가 없는 서류까지 거부한 겁니다. 한 시민운동가는 도대체 전주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사유재산권, 기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자의 편을 들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각종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에 대해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사가 마무리되면 학교 내부적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법인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주 한 사학법인에서 열린 이사회는 118회입니다.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교직원 채용, 교사 승진과 퇴직,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설공사 예산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 결과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사장이 참석했다고 서명하는 등 의사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면 이사회를 통과한 중요 학교 운영 사항들도 사실상 효력이 상실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채용된 교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원 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사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별로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라고 하는 거는 시효도 없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접촉되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선별을 할 방법들을 골라봐야죠. 교육청이 지원한 시설 공사비도 빼돌린 돈이 있다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법인 소속 학교에 교장이 제출한 명예퇴직을 반려했으며 교감의 교장 연수도 철회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감사를 7월 안에 마무리하고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여건이 부족하다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는데요. 연기금 중심의 특화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전북 같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6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전라북도는 연기금 중심의 특화된 금융산업을 키우려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인데 금융위는 최근 여건이 미흡하다면서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부산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난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찍 좀 털고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아쉽지만 대통령 공약인 만큼 남은 임기 안에 지정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우리가 금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과 어떤 최종 결과는 아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지적을 짧은 기간에 보완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특화된 금융산업을 키우려는 지역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특화 목적 금융지 지원법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전북에서는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특화 목적 금융지 지원을 위한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금융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용담댐 수몰민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영화가 국제독립영화제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북 출신의 두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수몰민인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나선 작품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댐 건설로 무덤까지 물이 차오르자 정희는 어머니의 유해를 옮기기 위해 고향을 찾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옛길을 걸어가지만 이미 마을은 물에 잠겨 닿을 수 없습니다. 영화는 댐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린 수몰민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다시 파괴하고 다시 그걸 또 그리워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그리워하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대해 익숙해져서 저는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나. 용담댐 수몰민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이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장편 극영화 부분 금상과 베스트 편집상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옛 마을의 풍경과 수몰민의 상실감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감독과 함께 메가폰을 잡은 임혜령 감독은 진안 출신 수몰민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마을이, 제가 살던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살던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을 이제 직접 겪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영화에 많이 담기게 됐던 것 같아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임 감독의 언니, 출연자 모두가 연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리만 남아있는데도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 주인공도 같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이입도 할 수 있었고. 두 감독은 댐 건설로 농부에서 어부로 변신한 지난 주민의 이야기를 다시 영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의 순국 124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정읍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원에서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봉준 장군 순국 124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봉준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봉준 장군의 행적을 살피고 추모하며 올해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용평저수지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용평저수지는 보절면 일원 150헥타르에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고창초등학교와 고창교육지원청, 독리시네마 등 6곳에 50여 권의 책을 모은 인문서가를 설치했습니다. 고창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나흘 동안 지역에 살다, 책에 산다를 주제로 2019 한국지역 도서전이 열립니다. 이번 책거리 조성은 지역의 다양한 군민 이용 시설이 생활 속 인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32억 원이 투입된 순창군 적성면 금돼지 권역 정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적성면 관평마을에는 그린홈센터와 공용주차장, 마을회관 등이 건립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가 2017년 이후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대출금 계약 후 14일 내에 가능한 대출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모 은행에 대해서 모두 41건 1,700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소홀로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한 모 은행에 대해서도 33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